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민정수석에 대한 직무 규정, 이렇게 재판부가 이해한 규정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또는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해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감찰에 착수해 진상을 파악한 다음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1심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걸려있는 죄목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우병우는 기존에 직무유기가 걸려 있었고요. 직무유기. 그런데 조국은 직권남용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병우는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감찰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서 하지 않았기에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지만 조국은 감찰 진행 도중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중간에 덮어버린 것이어서 직권남용이 적용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다행히 김용남 변호사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직권남용이 더 셀 것 같아요. 유기보다. 더 세죠. 예.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는 것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게 죄가 되는 것이고, 직권남용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개입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유죄수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든 아니면 수사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야, 더 이상 감찰하지 마. 얘네 우리 편이야. 얘는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지시를 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그 행위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못하게 막은 것이 더 처벌 가능성이 높죠. 아, 자, 그렇다면 이거 셀 텐데요. 네. 예. 형량도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나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융위의 금융정책국장이었어요. 고위공무원이었죠. 그 사람이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소위 그 업자들한테 수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어요. 지금 이제 기소된 내용 말고도 자녀의 유학비까지 밝혀지면 이제 이거는 해외에서 자료를 좀 더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뭐 명백하게 똑 떨어지는 뇌물죄를 범한 게 틀림없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 편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친한 사람 청와대 쪽에 얘기하니까 그냥 그래서 덮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글쎄, 저는 뭐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만에 하나 요새는 이제 법원도 좀 이상한 경우가 많으니까 만에 하나 기각이 된다 그러면,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던 내용 있잖아요. 정경심과 관련한 내용들, 그걸 더 합쳐서 한번 또 청구하면 돼요. 그래요. 아, 뭐 조국은 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시죠. 예, 그런데 그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는 그 판사가 조국을 유죄수를 구속시켰던 사람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오늘 조국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용을 했는데요. 2017년 유죄수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 조국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고요. 조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무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6일, 바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그렇죠. 박싱데이라고 합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 때문에 박싱데이라고 하는데, 아주 기쁜 소식, 어려운 사람들, 사정이 안 좋은 사람들, 서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날이죠. 26일 10시 30분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권덕진 판사는 유죄수의 영장심사를 담당했었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바로 그 판사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발부 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 결국에는 유죄수건으로 조국에 대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조국이 받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유죄수가 구속됐다면 조국도 구속돼야 되는 것이 그렇죠.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뭐 거의 100% 구속처럼 보입니다. 뭐 법리적으로 따지거나 아니면 사안으로 볼 때는 그 중요성에서 당연히 구속될
사안이죠. 예, 예. 지금 권덕진 판사를 잠깐 찾아보니까 사법연수원 27기네요. 1969년생이고 대구 영신고등학교를 나왔고 고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를 하고 여러 군데 이제 요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기 전에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했고 그 전에는 충남 서산지원장을 지냈네요. 뭐 이게 지금 정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조국의 구속은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청와대에서 엉뚱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청와대가 무슨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곳이 아니다라는지, 뭐 유재수의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의 재량의 범위 내라든지 온갖 궤변을 다 늘어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조국이 구속되면 그 다음 수순은 뭐겠어요? 당장은 이제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윗선은 이제 몇 단계 없어요. 몇 단계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한두 단계만 건너면 바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급하긴 급해졌죠. 조국 구속을 그래서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해서 일종의 법원의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아니, 청와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감찰 중단 여부는 재량 사안이다 이런 식의 일종의 법원 판사로 하여금 그 어떤 식의 결론을 내려야 정권이 좋아할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 2년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많이 망가지고 훼손은 됐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법치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계속 또 말씀을 예. 좀 드릴게요. 바로 김용남 의원이 얘기한 그 부분. 오늘 청와대의 국민소통 수석이라고 하는 윤도한이요. 조국 구속영장 관련해서 서면 브리핑을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거 진짜 확실히 문재인이 중국에 가 있는 동안 일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듭니다. 일단 윤도한의 서면 브리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서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본인이 거부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백원우와 박형철과 얘기를 하고서는 감찰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해가지고 중단했다라고 조국이 얘기한 바가 있는데 네. 청와대에서는 오늘 딴소리하고 브리핑으로 있네.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기관에 통보해서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선후 관계가 완전히 잘못됐죠. 1번, 정무적 판단과 결정이란 단어는 사실은 조국이 먼저 정무적 책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따라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 얘기대로 한다면은 조국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청와대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또한 검찰은 사후에 이 같은 부적절한 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조사를 한 것이지 중간중간 검찰에게 청와대가 보고를 해서 일해야 되는 의무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적법하게 했다면 검찰이 수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한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요. 결국에는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판결에 대한 가이드라인 뿐만이 아니라 언론의 보도 지침까지, 언론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내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뻔뻔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내용을 봐도 말이죠. 법치주의라는 것에 대한 아예 개념이 없는 예. 사람들이죠. 이선 말하는 거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유재수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감찰을 하지 말고 덮자? 뭐 일종의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범죄가 될 때는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검찰이 청와대에 허락을 받고 수사를 해야 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법률에 위반될 때는 당연히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를 갖고 아니 그럼 청와대가 검찰에 무슨 허가를 받고 일해야 되냐? 아니 뭐 논리도 없고 이 사람들은 하여튼 그러니까 사고가 들으면서 무슨 이상해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게 이해를 할 수가 말이야 없어요. 뭐야 정말. 막걸리야 뭐야. 아니 청와대면 말이죠. 그거 이제 뭐 수석 대변인이면 뭔가 좀 나름 정돈된 네. 발언이 나와서 국민들이 한 초등학생들도 한 네. 중학생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요. 도대체 저는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뭐 청와대가 뭐 검찰이 하라는 대로 하는 기관이 아니다. 아니, 당연하죠. 뭐 검찰은 그러면은 청와대가 하란다고 합니까? 다 입법기관이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럼요.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나눠져 있는데 이상한 발언을 갖다가 그냥 뭉뚱그려 갖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거 대학 입학 시험으로 이런 서술형을 낸다 그러면은 빵점이죠. 예. 저는 기사를 이렇게 보도해 드릴 때도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바로 옆에 검사 출신의 네. 김용남 의원이 계시니까 물어보면은 정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그동안 보면 검찰 출신을 청와대에서 많이 배제해 왔거든요. 혹시 고민정이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닌지, 또 윤도한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청이라든지 법무부에서 공보관이라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도 있고 수사도 좀 해봤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옆에서 조언을 해준다면은 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걸 잘 설명해 줄 텐데 그동안 검찰 출신을 배제해 버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근데 저 윤도한 수석은 원래 뭐 하다가 청와대 들어간 사람이죠? KBS 기자잖아요. 기자 출신 예, 아니에요? 예, 기자죠. 옛날에도 기사를 저런 식으로 썼어요? 아, 이런 식으로 썼으면 뭐 아주 인터넷 신문들 제 핫바리 신문도 이렇게 안 써요. 아니 예. 지방에 있는 정말 그냥 새로 혼자서 나홀로 이렇게 창간한 인터넷 신문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 정도까지는 안 써요. 아니 명색이 청와대 저게 옛날에는 이제 홍보수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변인이나 뭐 다 그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고 요새는 국민소통수석이라고 또 이름이 바뀌었나요? 하여튼 뭐 예. 예전 같으면 청와대 홍보수석인데 아니 말하는 게 도대체 뭐 논리도 없고 도대체 무슨 MBC 소리를 하는 거야? 출신이시네요. MBC 출신이에요? MBC에서 신현수의 LA 구독, 특파원도 하시고 좋아요, 네. 알림 방법입니다. 뭐 승승-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